이어서 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수소 환원 제철소 부지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정로 기자 나와 있는데요. 박 기자. 네, 포스코가 최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포항과 전남 광양에 총 24조 원대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7대 핵심 산업으로 철광은 물론이고요. 2차 전지와 수소 등을 집중 육성하려는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4조 원 투자 계획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포스코로선 미래 친환경 소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야심찬 도전인 셈입니다. 예. 이 프로젝트 중에는 포항이 20조 원을 들여서 그 세계 최초의 수소 환원 제철소를 짓는다 이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2021년도에 탄소 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선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예. 이것이 바로 핵심 사업이기도 한데 탄소 배출 감축은 기업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조 원이 들어가는 이 수소 환원 제철 고로 한기 준공은 2033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광양 국가산업단지 내 동호안에도 이 4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등이 이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이 포스코가 그 광양 국가 산단에 이 소재와 수소 관련 공장을 짓기로 하고 이곳에 그 신산업 직접지로 삼는다는 건 뭐 부지 확보가 좀 쉽다는 이런 이유가 크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포항보다 이 투자 규모는 적지만은요, 이 생산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는 막대합니다. 예. 2차 전지 전기 강판 공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러는데요. 이 포항에는 지을 땅이 없어서 당시 광양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러한 그 투자 지표만을 봐도 이 포항이 신산업 거점 도시로 나아가려면은 이 부진한 회수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 급선무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포항의 이 산업 부진화는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이 포스코 그룹이 미래 산업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이 부지가 없어서 포항보다 산업단지가 넉넉한 이 전남 광양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포항과 광양의 투자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포스코 그룹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을 보면은요, 이 포항과 광양 지역 투자는 차이가 현실이 잘 드러납니다. 네. 이 기간 포스코 그룹은 포항에 4조 1천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광양에는 4조 8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광양에 7천억 원을 더 많이 투자한 셈인데요. 이 홀딩스 사태 때 보면은 포항 시민들이 주장했던 이 포항 광양 투자 불균형이 억지 주장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에 이런 투자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이 포항에 새로 투자할 만한 부지가 부족하다 이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포항의 부진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예. 이 수수방관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긴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을만 보더라도 이 6년 전인 2017년도에 약 18만 평입니다. 59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2차 전지 컴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이 포항에 부지가 없어가지고 광양 율촌 산단을 택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영일만 3산업단지가 단지의 그 에코프로 양음극재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4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지난해를 보면은요, 포항 제철소에서만 생산하던 이 전기 강판 공장, 이 제철소 내 부지가 없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양 제철소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전기 강판 이 사공장의 경우에 총 투자비가 1조 원이나 되는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보면 광양제철소 부지가 포항보다는 뭐 한 2배 정도 더 크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포항 제철소 부지는 약 330만 평에 불과합니다. 약 1084만 제곱미터죠.
근데 이제 광양 제철소는 약 651만 평이나 됩니다. 2,149만 제곱미터죠. 딱 2배가 되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제 광양 제철소 면적이 당초에는 1,507만 제곱미터였었는데 동호안 매립 공사를 통한 부지 확장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는 약 42%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2,148 제곱미터가 된다고 그러는데 포항제철소의 2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광양에는 여유 부지가 많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같은 차이는 광양제철소가 공장 가동 이후에 그동안 꾸준히 매립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이고요. 이렇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포스코 투자가 광양 이론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 포스코가 앞으로 포항에 2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부지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산업의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뀌지가 않는다면 네. 경쟁이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포스코가 수소 환원 제철소 건립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투자액만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포항의 부지 문제가 또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 포스코 측에 따르면 이 수소 환원 제철소는 3기를 짓게 돼 있는데 네. 이 제철소 내에 최소 42만 평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약 140만 제곱미터인데요. 이마저도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 제철소 부지 확장과 관련해서 지난주 포스코가 주민 설명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국가산단 용지 조성 사업 변경안에 따른 설명회였는데요. 네. 우선 포스코는 포항시 송정동과 송내동 그리고 동촌동과 제철동 등의 공유 수면 일원에 이 수소 환원 제철소를 짓는 부지 약 135만 3천여 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승인이 나면은 기존 1975년도부터 2030년까지인 이 국가산단 개발 기간이 2041년도까지로 우선 연장이 됩니다. 네. 또 포스코 창사 이후 진행된 사업 면적이 총 2,875만 5천 제곱미터로 확장도 되고요. 또 포스코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이 수소 환원 제철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포항 제철소 내 부지가 부족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바다를 매립해서 확장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설명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주민들이 포스코 측에 좀 항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포스코 측이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하자 이 시민단체라든지 포항시 농민단체라든지 이 반발이 심했었는데요. 자료집도 없이 주민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냐라는 지적이 예. 쏟아졌고요. 또 포스코의 부지 확장으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송도동과 해도동 주민들에게는 이 관련 내용을 공람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무슨 설명회를 여느냐라는 항의도 빗발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구 시의원도 이 국토교통부나 포항시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배석하지도 않은 채 설명회를 여는 것은 뭐 절차상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고요. 또 상당 주민들도 설명을 들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회 진행 반대 의견에 묻혀서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설명회가 취소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환경단체 항의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예. 이 수소 환원 제철 용지를 기존의 유휴 부지나 그 외 육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왜 오투기장만 고집을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포항 영일만에서 해양보호생물이죠. 그 잘피 군락지 약 15만 제곱미터를 발견한 만큼 이 포스코가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이 해양 환경 생태계를 위협해서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반대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결국 포스코가 이 자료집을 마련한 상태에서 관계 당국과 협조해 조만간 다시 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포항 지역 사회단체, 포항 지역 발전 협의회가 그 바다를 매립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역 주요 경제단체로 구성이 된 있죠. 지역발전협의회가 성명을 냈는데요.
예, 제철소 주변에 여유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바다를 매립해 수소 환원 제철소를 건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속한 행정 절차가 절실하다라고 맞섰고요. 네. 그리고 수소 환원 제철소 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환영할 일이다. 때문에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공장 지을 땅 없이 이 광양으로 넘어간 2차 전지 전기 강판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기업 친화적 방향에서 산업 용지 확보에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 계획이나 절차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합동 설명회를 거쳐야 되는데 좀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나중에 이제 추후에 또 개최될 예정인데요. 우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쯤에 호안 축제 공사가 이어지고요. 2030년도에는 1차 용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1차 용지 조성이 끝나면 포스코가 그곳에 이제 수소 환원 제철소 상부 시설이죠. 이 밀폐형 저장 설비와 수소 저장 설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서 포스코가 2030년도에는 10% 그리고 2040년도에는 50%를 감축하기로 하고 다양한 방안을 향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 환원 제철소의 상용화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포스코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까지도 사업 신청 그 과정이 그리고 고민이 적지 않았다. 탄소 배출 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되는 마당이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선도적 방안으로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은 불가피하다. 때문에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어떤 계획일까요? 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 사업은 영일만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어서 어차피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광범위하게 시민 의견을 추후에 수렴해서 그대로 중앙부처에 전달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포항시와 경북도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이 부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 지역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정부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스코의 포항 투자와 또 부지 부족 문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뉴스 이데이 박종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